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소리가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다. 나토가 동쪽으로 러시아 국경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이 터졌다. 특히 우리나라 친러파들은 이것을 앵무새처럼 외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서방의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푸틴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거죠. 그런데 막상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를 가입하겠다고 나서버리면 푸틴이 말해왔던 것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토 동진을 막는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버리면 거기도 침공을 할 것이냐, 침공을 하려면 여력은 남아있느냐, 군사적 힘은 아직 남아있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겠는데 이제 거의 소진돼 가고 있죠. 더군다나 나토의 동진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주류 학계나 정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말하자면 엉터리입니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인 아이보 달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4월 9일 이코노미스트에 글을 올려서 그런 학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마리우폴의 무자비한 폭격을 보고도 나토를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면서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 나토의 실수는 지나치게 확장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동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하게 확장하지 못한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침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독립한 중부와 동유럽 국가들에게 나토와 유럽연합, 즉 EU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는 원동력이 됐고, 실제로 울타리 안에 들어온 국가들은 안보를 보장받았고 경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나토의 실수는 지나치게 동진을 하고 확장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충분하게 확장되지 못한 데 있다는 분석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그래서 미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 지상에 배치되어 있었다면 과연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수나 있었을까? 정말 맞는 이야기죠.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 이쪽은요, 특히 핀란드는 넓은 이 지역을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넓은 지역을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긴 하지만은 핀란드 여기는 우크라이나보다 인구나 군사 규모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는 더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한 4,500만 정도 되고 나름 국방력도 좀 있고 했지만 핀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비하면은 그래도 규모가 좀 적죠. 그래서 더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위험하네. 그런 가운데 핀란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나토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사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13일 스웨덴을 방문해서 마그달레나 안데르센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게 되면 핀란드하고 스웨덴을 같이 묶어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러시아의 모든 종류의 행동에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 시간표를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꽤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몇 달이 아닌 몇 주 이내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요, 원래는 빨라도 올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내다봤는데 몇 주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나토 가입을. 지금 이렇게 되면 푸틴은 머리 뜨끈해집니다. 푸틴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억지로라도 균형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균형을 잡을 힘이 있어야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쏟아붓느라고 핀란드 쪽에다 정신이나 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30개 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나토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그동안 나토 파트너 국가였습니다. 파트너 국가는 나토랑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군사훈련 같이 합니다. 물론 군사정보도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나토와 비슷한 상태까지는 격상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나토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린 총리는 나토의 파트너가 되는 것과 회원국이 되는 것의 차이는 명확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나토 협약 5조가 보장하는 나토의 억지력과 공동군사 대응 말고 안전보장을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나토 협약 5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회원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군이 나토국을 침범하는 나토군 전체가 가서 다 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밀리죠. 그러면서도 핀란드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요 정당들이 몇 주 동안의 내부 토론과 의회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핀란드 국내 여론이 어떤가가 중요하죠. 핀란드 국내 여론은 나토 가입 찬성 쪽으로 이미 기울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 방송의 여론조사는 나토 가입 찬성이 68%, 반대가 12%로 나타났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80%죠. 나머지는 모름, 무응답 이런 건 무효고. 그러면 여기 68%는 사실상 80%에 가까운 겁니다. 핀란드가 이날 공개한 외교 안보 정책 백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핀란드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변화를 몰고 왔다라고 평가했지만은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토 국민과 나토의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라는 뜻이죠. 안데르센 스웨덴 총리도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면서 안보 상황을 신중히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푸틴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제스처죠. 핀란드와 스웨덴이 오랜 중립국의 지위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하면 유럽의 안보 지형은 커다란 변화가 몰아닥칩니다. 러시아는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크레물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최근 두 나라가 나토에 들어가면 러시아도 자체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협박이죠. 자체 수단을 동원해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말이겠고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 이건 여기서 전쟁을 다시 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흔들릴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국민의 68%, 여론조사 68대 12는 사실상 국민의 80% 이상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정치권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숙제는 뭐냐, 얼마나 푸틴을 자극하지 않고 순조롭게 나토 가입을 이뤄내느냐. 나토 가입에 서명 딱 하면 끝나는데 그 전까지 푸틴을 자극해가지고 거기도 전쟁터가 될까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살살 해야 되는 겁니다. 살살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적극 가입해버려야 됩니다. 가입하고 나서는 푸틴 꼼짝도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아무 짓도 못해요. 만약에 가입하고 나서 푸틴이 군사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3차 대전 벌어집니다. 푸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럽 전체가 전쟁터로 돌입하고 푸틴은 그대로 자멸의 길로 갑니다. 그대로 완전히 자멸할 것이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한 이후에는 못 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이 얼마나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살살 달래가면서 나토 가입을 철컥 해버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친러파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다. 그래서 식량도 자급자족 가능하고 석유, 가스, 석탄 다 자급자족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서방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끄떡없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 안 합니까? 이란은 석유 생산 안 했어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꼴을 보면은 러시아의 미래가 훤히 보이는데도 아직도 그럽니다.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다. 자급자족 가능한데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 놀랄 노자입니다. 푸틴이 어느 정도 코너에 몰랐느냐, 러시아가 감산에 들어갑니다. 에너지 감산, 석유와 가스를 몽땅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감산한다 하면은 이미 졌다는 이야기예요. 러시아의 에너지 전쟁에서는 감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지는 것이냐, 러시아의 예산, 국가 예산의 45%를 뭘로 충당하죠? 가스, 석유, 석탄, 에너지 판매 대금으로 국가 예산이 45%를 충당합니다. 그 45%가 만약 30%만 줄어들면 러시아로서는 당장 자기네 국민 먹여 살릴 예산까지도 부족해지는 겁니다. 당장 연금 생활자들 연금 안 나와요. 러시아 국민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러시아가 드디어 감산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유업계가 공급처를 찾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라고 하겠습니다. 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다음 달부터 하루 300만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300만 배럴 하니까 감이 안 닿죠. 지금 러시아가 한참 잘 나갈 때 하루 생산량이 110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러면 1100만에서 300만 배럴을 감산한다,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약 30%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친러파들은 중국이 사갈 것이라는데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멈칫 서방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은 미국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은 EU가 자기 시장에서 수출 시장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EU 측에서 경고를 했죠. 중국이 만약 러시아 편들면은 너희 상품 불매운동 벌인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고민이 많아요. 거기다가 당장 러시아산 원유를 사주려고 그래도 러시아산 가스 원유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죠. 시베리아의 힘 1 이거는 개통되어 있는데 시베리아의 힘 2 이거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가지고 오고 싶어도 더 못 가지고 와요. 파이프 하나 있는 걸로 이빠이 가져온다 치더라도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렇게 기대했던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갑자기 늘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게 되자 러시아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시진핑 야 나 좀 보자 니 사가기로 했잖냐. 시진핑이 내가 언제 하면서 지금 아직 시설도 안 돼 있잖냐. 뭘로 가져오냐. 트럭으로 실어나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인도가 수입량을 늘린다고 했는데 인도가 수입량을 늘려봤자 유럽이 쓰고 있는 에너지 총량의 하루분입니다. 한 달분이 하루분 값아먹어요. 그까짓 거 늘어나봤자 푸틴이 볼 때는 가물치 콧구멍이죠. 그거 뭐 눈에 비지도 않습니다. 인도가 최대한 가져가봤자 가스 파이프가 있습니까? 원유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파이프 연결 안 되면 뭘로 실어야 돼요? 선박으로 실어야 되죠. 러시아가 LNG 선에 가스를 실을 수 있는 장비가 돼 있나요? 그거요. 터미널로 하는 거요.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거 하나 건설하는데 5년 걸려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기체잖아요. 공기야. 푹 불면 날아가는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것을 압축시키고 액화시켜야 됩니다. 액화시키는 게 이게 시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인도에다 가스를 팔아먹지. 겨우 팔아먹는 거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LNG 시설이 있는 곳 거기서 조금 가져오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더 가져올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인도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역시도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안 보고 장사할 수 있나요? 인도 역시도 생산기지화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도 가만 보니까 유럽 저거는 무시하지 못하는데 러시아가 아무리 자기네 상품 많이 팔아줘도 유럽이 하루 팔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도 멈칫 인도야 사고 싶죠. 속마음이야 사고 싶죠. 지금 완전히 덤핑이 나오는데 러시아가 그냥 가져가라시피 막 주는데 아이고 그냥 가져오고 싶죠. 가져오고 싶어도 눈치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미국 눈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눈치는 정말로 크게 봐야 됩니다. 에너지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러시아 정부 예산의 45%는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 대금으로 충당합니다. 지난달만 해도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총액이 121억 달러, 14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0%가 줄면 14조에 30%가 줄면 곱하기 0.7 9조 8천억 밖에 안 됩니다. 14조 하다가 9조 8천억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금고가 비게 되죠. 그러면 러시아는 바깥에 있는 돈 가져올 수 있느냐? 금만 때문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다며. 금도 사실상 외국에 있는 금들 다 묶였고 이 돈 한 번도 못 찾아갑니다. 이 돈이 전체가 약 한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800조가 넘죠. 우리나라 1년 재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바깥에서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러시아의 문제는 이제 그냥 이게 시작이라는 데 있습니다. 원유에 대한 제재 이외에도 기술, 부품 이런 검수 조치는 러시아의 산업에 더 큰 위험으로 닥칩니다. 정유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와 센서 등 각종 복잡한 부품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됩니다. 이런 부품이 없으면 원유를 뽑고 싶어도 더 뽑지 못하고 부품이라는 게 항상 이 마모가 되거나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연수 다 차면 갈아줘야 되죠. 안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생산하다가 여기 다 터져버릴 수가 있죠. 물론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해왔던 독일은 상당한 출혈을 감수할 겁니다. 지금 내년 독일의 GDP는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망도 나옵니다. 독일이 마이너스 2%로 경제 성장을 하면 독일은 정말로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 거를 감수하고도 독일은 올 연말까지 러시아 에너지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EU의 분위기가 그래요. 독일이 그걸 감수하면서 완전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를 끊어내면은 지금 현재로도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 이것을 30% 가까이 줄여야 되는 입장에 들어갔는데 감산해야 되는데 독일이 완전 러시아 에너지를 검수 조치하는 단계에 가면은 이건 전쟁이 끝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올 연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가게 되면 러시아는 몇 %나 감산을 해야 될까요?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푸틴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내수를 촉진시켜서 가스나 원유를 소비하겠다 이랍니다. 결국 수출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수출 포기하면 돈이 어디서 들어와요? 그리고 러시아의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요? 그 말 믿을 사람은 전 세계 전문가들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 러시아의 내수 시장은 위축되면 위축되지 커질 수가 없어요. 왜 커질 수가 없죠? 지금 하루에 러시아의 고급 두뇌가 해외로 탈출하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젊은 두뇌들, 특히 이 컴퓨터, 전자, 통신 이쪽 엔지니어들 그리고 학자들이 외국으로 탈출 다 해버리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뭘로 내수를 촉진시켜요? 그리고 굴뚝산업으로 내수를 촉진시킨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굴뚝산업 부품은 누가 대준대요? 지금 탱크 공장도 부품이 없어서 문 닫아 버렸는데 그거 조달은 외국에서 안 해올 겁니까? 그게 다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커질 아무런 보장장치도 없으면서 푸틴은 공개적으로 러시아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수시장을 키워서 이것을 커버하겠다. 중국은 오히려 내수시장을 키워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받쳐줍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러시아 인구는 중국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억 4천. 1억 4천이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내수를 키워봤자 술록 잡으러 다니면 되긴 하겠다. 사슴 뿔 잡으러 말 타고 가면 되긴 하겠는데 그거 외에 러시아에서 일으킬 산업이 뭐가 있대요? 디지털 기술자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서방에서 왔던 바로 그 디지털 산업을 일으킬 다국적 기업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기네 자체 과학자 기술자도 없고 서방 기업들도 다 빠져나갔는데 뭘로 내수를 일으켜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한쪽으로는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고 또 한쪽으로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숨통이 틀어막히고 있는 것이고 양쪽 다 군사적으로 봐도 남는 거 없는 장사하고 있고 나토의 명분으로 봐도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해버리면 커다란 토끼 두 마리 다 놓쳐버리는 거고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경제도 말라붙어가지고 이 고통은 러시아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고 지금 러시아의 국민들의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설탕 사재기 한다고 막 신문 보셨죠? 러시아 국민들이 설탕을 막 사재기 했습니다. 지금은 설탕을 사재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설탕 값이 더블 가까이 올라버리니까 살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설탕 사재기를 안 한다니까 할 수가 없죠. 돈이 없는데 뭘로?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라버렸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할지 몰라요. 전쟁 때는 어느 나라나 자기 지도자를 지지해요. 그런데 실상이 점점 드러나고 생활의 궁핍상이 극한까지 가면은 그때도 푸틴을 지지할까요? 푸틴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